자, 지금부터 이제 질문 답변에 대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질문 답변 스키마를 하게 만들어요. 스키마를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그 카페에서 Q&A 스키마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Q&A 스키마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맨 처음 나온 거 있네요. 그 2022년 11월 18일 날 질문 답변 스키마 플러스 운영 쿼리 되어 있는 게 나오신 게 있으신데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요. 그 파일로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엔터가 막 들어가 중간에 엔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엔터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실행할 때 전체적으로 실행이 안 되죠. F4 눌러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스키마 부분, 질문 답변 스키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그 대시 두 개부터 복사해 가지고요. 생성합니다. 샘플 데이터 집어넣습니다. 샘플 데이터가 좀 길어요. 이번에는 답변 질문도 있고 답변도 있고 그다음 맨 마지막 확인까지 여기까지입니다. 확인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스키마고요. 그 밑에가 그 운영 쿼리입니다. 운영 쿼리. 자, 여기까지 복사할게요. 복사하시고 SQL 디벨로퍼 여세요. DB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쓰셔야 되겠죠? 만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고요.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예, 열렸고요. 이제 자바 접속으로 이제 접속하셔야 되겠죠? 자바 계정으로 저희가 접속을 좀 해주시고요. 스키마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제 12까지 가고 있어요. 12. 지금 저희가 스키마 좀 만든 거는 보시면 뭐 실습해가지고 실습, 인덱스까지 만들었고, 예, 스키마가 아닌 보드 SQL 만들었고, 예, 15 한 개 만들었네. 15. 예, 저장할 때 15로. 자, 로컬 자바를 이제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서 접속을 만듭니다. 워크시트 한 개 열어주죠. 워크시트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야, 되게 많다. 근데 엔터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보면 빨간 줄로 오류 나와 있습니다. 오류 나온 부분은 실행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 엔터가 이렇게 막 쳐져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엔터가 막 중간에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 중간에 엔터 친 거 다 지워야 돼요. 지우시면 이제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글 지우시고 이렇게 지우시면 이제 크리에이트가 전부 다 그 오류가 없어졌죠. 오류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친 거는 괜찮습니다. 맨 처음에 드랍을 치시고요. 질문 답변이니까 Q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에서 Q&A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테이블을 제거부터 해야 되니까 제거, Q&A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Q&A에 대한 시퀀스, Q&A 언더바 시퀀스를 제거를 합니다. 이 두 개 제거하고요. 처음에는 오류가 납니다. 없으니까. 아시겠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Q&A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Q&A는 이제 넘버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 300 잡아줬는데 100글자까지 쓸 수 있어요. 한글로. 컨텐트 2000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ID가 있습니다. ID가 있는데 ID는 20자리 잡았는데 요거는 멤버라는 거에 ID 컬럼이 있습니다. 얘를 참조해요. 레퍼런시스 썼고요.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넌널이고요. 써가지고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지우시면서 이제 전부 다 처리를 하십니다. 레퍼런시스 이렇게 오류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전부 다 지우고 나서 나중에 저장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크리에이트에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게 10챕터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실습 15, 14까지 했으니까 실습 15, 지금 Q&A 스키마입니다. Q&A 스키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해주세요. 아, 여기 레퍼런시스 오류가 났네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예. 구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스키마 한번 다시 닫았다 열어볼게요. 아니면 전부 다 그 엔터 친 거 전부 다 고치면서 해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열어보시고 이제 자바로 접속하시고 레퍼런시스 오류 났어요. 이런 아이디가. 그래서 요거는 아이디가 지워지면 지워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레퍼런시스 멤버에 뭐 해당되는 게 이제 오류 났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나머지 이제 블랭크라든지 물음표도 한 개 생겼죠. 이게 뭐야 물음표. 예, 이런 거 막 지우시고. 네.
크레이트에서 시퀀서 만들어 놨고요. 샘플 데이터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블랭크 다 지우시고, 여기 나와 있는 블랭크는 이게 그 네이버에 있는 것들은 블랭크라든지 뭐 특수문자 요 사이에 특수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오류가 난 부분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빨간 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어요. 물음표도 생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블랭크로 되어져 있는 건 다 지워라. 이렇게 다 지워서 대시 두 개가 주석이고요. 맨 마지막 커미까지 쓰고, 예. 귀찮으면 좀 많이 지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귀찮지만 저는 금금과 끈기로 이렇게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확인까지 저장하겠습니다. 예. 저장했고요. 되시겠죠? 레퍼런시스 올인하고 있는데 이 레퍼런시스가 왜 올인하고 있지? 레퍼런시스 얘 참조해라. 지금 낱널이고요. 낱널이면서 레퍼런시스 리플라이 아니고 리플라이지. 낱널이고 아이디인데 낱널 빼고 레퍼런시스 멤버고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멤버 테이블에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 낱널 한번 붙이고요. 낱널 붙이면 순서 바뀌어야 되나봐요. 순서 낱널이 뒤에 참조를 하고, 예, 오류 없죠? 근데 이제 낱널이 붙어서 그런데 낱널을 뒤에다 붙이세요. 이렇게 낱널이라고. 됐죠? 예. 근데 왜 그때는 오류가 안 났지?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생성할 때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이게 얘가 그 아이디가 현재 참조해가지고 얘를 봐서 사용할 거고요. 이 문제는 만약에 회원이 만약에 삭제됐어요. 내가 회원 탈퇴를 했거나 아니면 회원 데이터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남겨둘 거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남겨둘 거냐? 아시겠죠? 그 아이디가 삭제돼도 남겨두겠다 하시면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이디가 삭제됐을 때 삭제할 거다 같이. 그럼 여기 on delete cascade를 붙여주시면 돼요. 온자를 이렇게 소문자를 리저브드 워드니까 on delete cascade 레퍼런스 뒤에 on delete cascade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on delete cascade 아이디가 삭제되면 회원이 삭제되면 같이 삭제를 해주겠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on delete cascade를 붙여가지고 이제 같이 지우도록 그 아이디가 지워지면 회원이 탈퇴가 된 아이디가 지워지면 같이 지우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회원 운영할 때 아이디를 웬만하면 안 지워요. 회원 탈퇴해도 탈퇴했다고 강퇴해도 강퇴했다고 그 상태를 가지고 저장을 하죠. 지우게 되는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정말 지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우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지우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남아있어요. 남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write date는 작성일이고요. 히트가 있습니다. 히트. 조회수를 했네. 조회수가 있는데 조회수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예. 안 넣을까요? 예, 안 넣겠습니다. 근데 FAQ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즐겨보는 질문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면 히트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맨 위에다가 제가 이제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히트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안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넣지 말자 그랬으니까 빼시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는 관련 글인데 지금 현재 글번호하고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레퍼런스 넘버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관련 글에 해당되는 것 말고 중간 글이 지워지거나 이러면 페어런스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on delete cascade 붙여놨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넘버는 이제 정렬을 할 때 관련 글끼리 먼저 정렬을 해요. 그러면 관련 글끼리 먼저 모이겠죠? 그리고 순서 번호에서 정렬을 해요. 그래서 오더 넘버를 붙여놨습니다. 오더 붙여놔서 이제 써놨고요. 그 다음에 레벨 넘버는 들여쓰기인데 들여쓰기는 맨 처음에 0입니다. 0으로 이제 들여쓰기 안 하는 걸로 했다가
답변이 달리면 플러스 1씩 증가시켜서 사용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페런스 넘버하게 붙여놨습니다. 얘는 부모 글이 삭제되면 중간에 글이 한 개 삭제돼도 중간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삭제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모 글이라는 것을 한 개 만들어 놨습니다. 보고 있는 글 번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자. 이거는 이제 부모 글이 삭제되면 자동으로 삭제하기 위해서 한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시퀀서 한 개 필요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시퀀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얘는 시퀀서는 중구난방으로 막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시퀀서를 보여줄 수도 있고, 사실은 보여주는 게 그렇게 보기, 개발자들이 이런 거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요. 그죠? 안 보여주고 처리하는 걸로 만들어 두고, 이제 태그 안에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식을 이번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면서 태그 안에다가 넘버를 집어넣어요. 여태까지는 그 넘버를 태그로 감쌌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거로 그 넘버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태그 안에다가 넘버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저 넘버의 글 번호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서 쓰시게 되고요. 이제 샘플 데이터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Q&A 테이블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이블에 Q&A 존재하지 않는데,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요 크리에이트가 있는데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Q&A가 생기고요.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을 하셔야 Q&A가 보이세요. Q&A 이렇게 보이시게 된다. 되시겠죠? 네. Q&A 클릭하시고 이제 모델을 클릭하면 얘가 뭐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Q&A는 이제 멤버하고 ID에 있는 멤버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멤버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기 자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퍼런스 넘버, 얘가 포린키 F에 넘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페런트 넘버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자기 자신 테이블을 계속 참조하고 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스키마 정도에서 이제 시퀀서 한 개 만들어야 되니까 시퀀서를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시퀀서를 한 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시퀀서가 한 개 생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샘플 데이터를 넣는데, 샘플 데이터는 한 개 한 개 넣으시면서 글 번호가 뭐가 생기지를 확인해 가면서 이제 그 다음 데이터들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맨 처음에 질문을 해요. 질문을 맨 처음에 해가지고, 질문할 때 사용자는 타이틀하고 컨텐트를 쓰시고요.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요. 아이디는 로그인 정보에서 가져와요. 지금은 이제 하드 코딩 해야 되죠. 그러니까 멤버에 있는 테스트, 이런 사람이 이제 글을 썼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멤버에 꼭 있는 아이디를 쓰셔야 돼요. 없는 아이디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넘버는 시퀀서에서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넘버, 타이틀, 컨텐츠, 그 다음에 아이디는 로그인 정보,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퀀서로. 오드 넘버도 1입니다. 맨 처음에 질문하니까 레벨 넘버는 드레싱인데 0입니다. 페어런스 넘버는 현재 없죠. 내가 참조하고 있는 넘버가 없어요. 널을 집어넣습니다. 널.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놓고 인서트를 한 개 하세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인서트를 하시면 하나인 삽입되었습니다. 삽입되자마자 커밋 시키세요. 커밋. 시켜주시고요. 이 테이블, Q&A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클릭해 보세요. 데이터 클릭하면 1번 하면서 나왔고요. 1번 나왔고, 레퍼런스 넘버와 지금 시퀀서를 같이 써놨는데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걸로, 그 SQL 쿼리에서 시퀀서의 넥스트 밸류로 같이 써놓으면 이게 같은 번호가 생기는구나. 아시겠죠? 오라클에서. 되셨나요? 같은 번호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드 넘버는 무조건 1, 레벨 넘버는 0, 들여쓰기 안 하고, 페런츠,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제일 최상위 질문에 해당이 돼요. 부모에 해당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실습을 이제 하실 때에 요게 넘버는 시퀀서로,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 시퀀서로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 글 번호와 여기 레퍼런스 넘버가 같은 걸 쓰셔야 되는데, 이때 넥스트 밸류, 시퀀서 넥스트 밸류와 맨 처음에 나온 넥스트 밸류는 다음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키워드를 썼을 때 같은 글 번호를 가져오게 되는구나. 이해되시겠죠?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되셨나요? 네. 질문인 경우에는 넘버와 레퍼런스 넘버가 같은 걸 쓰셔야 돼요. 같은 걸 쓰시고, 페런스가 널이면 질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레벨 넘버가 0이면 질문이구나. 그 다음에 그 오드 넘버, 순서 번호가 1번인 게 질문입니다. 맨 위에 질문. 되셨죠? 질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걸 보고, 제가 이제, 여기 테스트는 로그인 아이디죠. 로그인한 멤버에 있는 아이디를 꼭 쓰셔야 돼요.
써야 되고, 그 밑에 1번 글을 보고 답변을 답니다. 답변을 달아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에 저희가 여기 1번 글인 줄 알았어요. 여기 저희가 데이터를 테이블을 봤더니 글 번호가 1번이에요. 방금 입력된 게 1번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그러면 1번 글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할 때에 Q&A에서 글 번호를 쓸 때는 오더 넘버를 이제 플러스 1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보고 1번 글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오더 넘버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1이에요. 그럼 2가 되죠. 2. 현재 되셨나요? 예, 2가 돼요. 2가 되는데 이때 레퍼런스 넘버가 1인, 지금 보고 있는 글 번호 1이니까 레퍼런스 넘버가 1이면서 오더 넘버가 2보다 큰 거. 지금 현재 내가 2번에다가 데이터 글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거는 현재 없습니다. 조건에 없는, 업데이트된 게. 이런 것을 이제 플러스 1을 한다. 오더 넘버 플러스 1을 먼저 해주고 컨트롤 K 눌러서 엔터 치면 연계형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끼워서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insert into Q&A이고, 넘버는 새로운 넘버, 시퀀스에서 가져오고, 타이틀은 기본값으로 답변이란 걸 쓰고, 제목을 여기다 붙이는데, 요거는 수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쳐가지고 수정도 가능하세요. 아시겠죠? 예, 가능하시고, 어차피 구조를 보고 하는 거니까, 이 자바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고요. 다른 사람은 어드민. 요 어드민 사람도 멤버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로 관리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레퍼런스 넘버는 그대로 가져온다. 카피. 레퍼런스 넘버는 1이 되는데 보고 있는 글의 레퍼런스 넘버. 보고 있는 글인데 레퍼런스 넘버가 1이죠. 얘를 그대로 가져온다. 되셨나요? 그대로 가져오고 오드 넘버는 플러스 1 한다. 원래 오드 넘버에 해당되는 게 1번이니까 1 플러스 1 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2로 세팅한다. 됐죠? 2로. 레벨 넘버는 들여쓰기인데 들여쓰기는 답변이니까 한 번, 첫 번째 답변이니까 한 번 들여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 번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원래 보고 있는 걸 여기 레벨 넘버에다 플러스 1 한다. 플러스 1 하시면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수식이다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런스 넘버는 어떤 거를 보고 그 답변을 달았냐 이건데 여기 1번 글, 여기 1번 글, 넘버 1번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글을 보고 답변을 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요거를 컨트롤 엔터 눌러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인서트를 한 게 하나는 삽입되었습니다. 하자마자 커밋 시키세요. 커밋 시켜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얘네들을 확인할 때는 확인해서 쓰셔야 돼요. 쓰셔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그냥 뭐 셀렉트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리스트, 질문 답변에 리스트 쿼리를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페이지 처리 안 하는 걸로 셀렉트, 별표로 쓸게요. 별표. from 쓰시고 Q&A 쓰는데 오더 바이 레퍼런스 넘버로 디센딩 하셔야 돼요. 1차 레퍼런스 넘버로 디센딩 DESC.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마 찍으세요. 코마 찍으시고 오더 넘버로 어센딩 하시야 돼요. 어센딩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쓰시면 레퍼런스 넘버 컨트롤 엔터 쓰시면 여기 질문이 위로 올라오고 답변이 밑으로 내려가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질문이 위로 올라가고 답변이 지금 방금 단 답변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들여쓰기는 JSP에서 지금 레벨 넘버에 해당되는 한 번 들여쓰기는 JSP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DB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JSP에서 요만큼 들어가도록 이렇게 짜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답변을 한번 볼게요. 1번 글을 보고 답변을 한 개 더 달아요. 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업데이트 해가지고 글 번호를 오더 넘버 순서에 맞는 걸 플러스 1 했더니 얘가 여기 현재 보고 1번 글을 보고 있는데 오더 넘버가 1번입니다. 1 플러스 1 했더니 2가 돼요. 그래서 2보다 같거나 큰 거를 레퍼런스 넘버가 1이고 그 다음에 오더 넘버가 2보다 큰 것을 플러스 1 합니다. 오더 넘버 증가해서 플러스 1 해줘요. 플러스 1에서 업데이트를 실행해 주시고요. 했습니다. 해주시고 셀렉트를 다시 치면 얘가 이제 3호로 바뀐 거죠. 3호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가 비었어요? 2번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2번을 여기다가 끼워 넣기를 해라 이런 얘기죠. 답변을 달아서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최신 답변이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을 하시고요. 됐으면 인서트 Q&A고 넘버는 시퀀스에서부터 질문은 답변이에요. 자바란 답변이고요. 여기 2라고 붙여놨는데 요거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2라고 써놨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쓴 답변이다. 타이틀이고요. 컨텐트는 컴퓨터 언어 2라고 지정해놨고요. 아이디는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답변을 달았어요. 레퍼런스 넘버는 보고 있는 거 글 참조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가서 이렇게 쓰니까 1번입니다. 1번. 오더 넘버는 플러스 1한 거 2번 되고 2번보다 큰 거는 플러스 1에서 2번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비워놓게 만들어 놨고요. 레벨 넘버는 플러스 1에서 1. 페런스 넘버는 1번 글 보고 있죠. 글번호에 해당되는 요 글번호입니다.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가져다가 여기 1번이 맨 앞에 있는 1번입니다. 됐죠? 1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됐으면 저희가 여기 이제 업데이트도 됐고 했으면 요거를 인서트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인서트에서 이런 요거는 계산에 의해서 나오셔야 돼요. 전부 다 나오시고 인서트하고 커밋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셀렉트를 해보시면 셀렉트에서 이렇게 가져와 보시면 이거 아니고 1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리스트에 대한 쿼리를 셀렉트해서 실행시켜 오시면 최근 단 답변 2 자바란 2가 여기 바로 밑으로 질문에 대한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최신 답변이 제일 위로 올라온다. 되시겠습니까? 예,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답변이 생기면, 새로운 질문이 생기면, 그게 맨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Q&A 해서 섞었고요. 이 답변의 답변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여기 3번이 지금 보고 있다, 지금 3번을 보고 있는 게 요게 셀렉트해서 요겁니다, 요거. 3번 요거를 지금 현재 보고 있다. 여기다 답변을 달고, 여기 보고 있는 거에 답변을 달고 싶어요. 그럼 요쪽에 들어가야 되죠?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 이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그 오더 넘버가 몇 번이에요? 2번. 2번 플러스 1하면 몇 번이에요? 3번. 3번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이렇게 1 증가시켜야 돼요. 업데이트해서 1 증가시킨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 개 시켜주시고요.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를 합니다. 인서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번 글 보고 있다고요? 3번 글을 보고 있어요. 3번 글. 3번 글 보고 있으니까 레퍼런스 넘버는 어떻게 해요? 인서트 넘버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레퍼런스 넘버 이렇게 썼는데 그 넘버는 시퀀서로 가지고 오고 이제 여기는 요거는 답변을 쓰고 있고요. 3번 글을 보고 답변을 쓰고 있어요. 자바란 2에 대한 답변이고요. 컴퓨터 언어 2 해가지고 이렇게 물음표 3개 써놨습니다. 그리고 답변한 사람은 테스트예요. 이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달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답변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한번 다시 더 물어보는 거죠. 아시겠죠? 네? 답변에 대한 것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테스트라는 사람이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달았는데 테스트라는 사람이 자기 질문에 답변을 썼지만 약간 답변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그 레퍼런스 넘버는 1번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죠? 레퍼런스 넘버 1번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오더 넘버는 플러스 1한 거죠. 플러스 1. 2 플러스 1에서 3번이고요. 그 전에 3번보다 큰 것에 해당되는 것은 자리를 비워서 4번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쿼리, 리스트에 대한 쿼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여기 4번으로 바뀌어 있죠. 4번. 3번이 비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끼워 넣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3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보고 있는 레벨 넘버 1번이죠. 1번 플러스 1에서 2번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요거는 페어런츠 넘버인데 지금 몇 번 글을 보고 있어요? 3번 글. 3번 글 넘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처리를 한다. 됐죠?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 인서트를 한번 하시고 삽입됐습니다. 그럼 커밋 시켜요. 커밋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쿼리를 다시 뿌려보시면 이렇게 뿌려보시면 이쪽에 그 답변이 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내가 지금 요 3번 글을 보고 답변을 쓴 거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져서 그 사이에 집어넣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질문을 다시 하면 이거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질문을 다시 인서트를 하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되는 게 운영 쿼리입니다. 운영 쿼리에 해당되는 건데
예,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